듣기만 해도 힘드실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 하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으시는 어린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 장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 장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청개구리 증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두 번째가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분노가 막 차가지고 자기 조절을 못 해가지고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반응하는 그런 충동 조절 장애죠. 그리고 이제 Conduct Disorder, 남의 뭐 권리나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적인 행동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이 나중에 18살 넘어가면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가 되는 거죠. 대부분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증상입니다. 파이로매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내는 건데, 이게 그냥 arson하고는 다른 것이, arson은 어떤 범죄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불을 내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arson인데, 파이로매니아는 마음에 막 긴장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이게 불을 지르지 않으면은 이게 감다운이 안 되니까 불을 지르고 나서는 불 자체로서 자기가 마음에 릴리프가 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벽 조절 장애죠. 이제 처음에 그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라던가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같은 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습니다. 대개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먼저 발병을 하고요. 적대적 반항 장애, 그런 것이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커지면서는 이제 품행 장애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같은 거는 권위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하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아니면은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런 거가 주로 행동인데, 이런 적대적 반항장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 나중에 품행장애 쪽으로 가는 수도 많지만, 간혹은 자기의 문제를 알아가지고 우울해지거나 불안한 내부로 그 자기의 그 컨플릭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거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그럼 적대적 반항장애란 어떤 것이냐? 간단히 말해서 ODD라고들 많이 하죠. 첫째는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아니면 어떤 때는 보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적어도 6개월간 계속됐을 경우고, 이런 것이 6개월 있는 동안에 다음에 적어도 4가지의 증상이 있는데요. 우선 분노나 과민한 기분으로서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자주 욱하고 화를 내고요. 그 다음 둘째는 과민해가지고 조그만 것에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을 잘 내는 거고, 세 번째는 분개하기를 잘합니다. 뭐 작은 것에서. 그래서 이런 것 중 이제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논쟁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권위자와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과 말로 많이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권위자가 무엇을 시켰을 때 규칙을 무시해버리거나 뭐 하라 그러는 걸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경우, 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고의적으로 자꾸 귀찮게 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했을 때 가령 자기가 못을 깨어뜨렸다던가 뭐 싸우다가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럴 때 반드시 그걸 남한테 떠매는 것,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대개 6개월 내에 적어도 2번 정도 이 보복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이제 5살 이하에서도 이런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린애라면 이게 6개월간 계속 그랬을 때, 그러나 6개월 이상일 때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런 행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가 8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적어도 4가지가 있을 때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집에서만 있다 그러면 이제 경도고요. 집과 학교에서 양쪽에서 다 있다 그러면 중증도고요. 집과 학교와 자기 또래들 사이에서 아니면 집과 학교와 뭐 학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3군데서 나타나면 이건 심한 거죠. 이런 그 특징이 이제 2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분노 잘하고 과민하면서 논쟁적이고 반항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그다음에 보복적인 특성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적어도 6개월 이제 나타났을 때고요. 어떤 집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냐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그 보통 때 돌보다가 이게 다른 사람이 돌본다던가 아니면 뭐 포스터 홈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이죠. 또는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어떤 때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내버려 두는 식으로 방관하는, 이렇게 패러런팅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린애들이라도 주의 산만증이 있을 때 같이 오는 수가 많고, 또한 이런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자살은 우리가 보기에는 12살 이후에 많은 거로 아는데 그 전에도 가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인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보다 4배로 많고요. 4대1로. 전체적으로는 아동들에서 한 3.3%,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3명이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다니까 선생님들도 고생하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힘드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렇게 컨트롤 안 되는 증세 중에서는 간헐적 폭발장애. 이런 증상은 뭐냐면 첫째, 이 공격적인 충동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증세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막 떠들고 크게 비난을 하거나 언어를 가지고 막 싸움을 하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재산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남에게 신체적 공격을 하는 것이 3개월간 계속되는데 평균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러나 이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에 많은 손해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그 펫 동물들이라든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뭐 크게 상처를 입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적어도 12개월 내에 한 3번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막 행동이 폭발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보다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개는 이런 공격적 행동이라던가 막 폭발하는 것이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감정에 확 쏠려가지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충동을, 이렇게 감정 충동이 막 심하고 행동 폭발을 한 것 때문에 자기의 주위 사람들이나 자기 직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관계에 손상이 많이 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상. 왜냐면 자기하고 거래하는 커스터머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확 하고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게 없이 그냥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가 어떤 물질을 썼거나 뭐 술이라던가 코케인이라던가 이런 거 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폭발을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불안했던 분들, 그 다음에는 mood disorder,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게 올기가 더 쉬운 거죠. 그리고 대개는 2.7%에서 이제 유병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3명이죠. 1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대개는 40세 이하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40세 넘어가면서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도 조금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것도 이 전두엽이 완전히 이제 그 성숙해졌으니까 이게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전적인 경향이 많아가지고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거의 2사람이 다 같이 나타나는 수가 많고요. 이 병은
세로토닌이 잘 안 나와주는 것과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금방 리액션 하는 것이 편도체거든요. 근데 그 편도체가 이상하게 과잉 행동을 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게 관계가 되는 거죠.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이 두 가지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conduct disorder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18살이 넘어서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conduct disorder는요, 특징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체에 뭐 손해를 끼쳐도 별로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사람들이 행동이고요. 자기 나이에 맞는 규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13살짜리 중학교 아이는 집에 뭐 적어도 밤 10시 전엔 들어와야 된다던가, 뭐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엔 들어와야 된다던가, 뭐 함부로 집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던가, 뭐 매일 학교를 가야 된다던가, 이런 어떤 규범이 있는데 그런 것에 별로 따라가질 않고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 15가지 중에서 적어도 6개월 동안 3개 이상을 갖다가 이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 규율을. 그래서 그 규율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괜히 괴롭히거나 괜히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많이 남을 불링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연히 신체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깨진 병일 수도 있고 벽돌일 수도 있고 방맹일 수도 있고 심하면 칼이나 이제 뭐 권총일 수도 있고,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남들을 해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들을 가서 머리를 갖다가 부딪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도둑질을 하는데 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거 있죠. 노상 강도라던가 소매치기라던가 아니면은 무장 강도, 이런 거는 그 사람 앞에서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은행 강도도 그런 거죠. 무장 강도들, 이런 것들은 품행 장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동물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자기 요구를 들어야 된다고 푸시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파괴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거죠. 어떤 때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이익을 본다던가, 그다음에 아니면 그쪽 사람에게 아주 손상을 입히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건데, 이거는 파이로매니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나쁜 뜻을 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재산, 가령 자동차를 가서 일부러 갖다 부신다던가 뭐 이렇게 타이어를 갖다 못 쓰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재산 파괴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남의 집이라던가 남의 다른 그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에 파괴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자기의 그 책임을 갖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다 플랜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면자가 직접 그게 없는 상황에서 뭘 훔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상점에 들어가서 샵리프팅을 한다던가 문자를 위조해가지고 남의 재산을 파괴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규칙 위반 행동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13살짜리가 부모님의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뭐 1시나 2시까지 있다가 들어온다던가, 이거는 큰 권위자에 대한 굉장한 규칙 위반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밤에 2회 이상 가출을 하는 경우, 아니면 어디 나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3살 이전에 이미 무단으로 학교에 결석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15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있어도 6개월간 이거는 품행장애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죠. 본인의 행동장애 때문에 자기의 학업이라던가 사회적으로 또는 직업이라던가 그런 데서 심각한 장애를 이제 초래하는데 만일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컨덕트 디스오더가 되는 거죠. 18살 이상에서도. 아동기 발병은요, 대개 10살 이전에 특징적인 그 행동을 한 가지 하는 건데 10살 이전에 생긴 이 병은 어린이 될 때까지도 계속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10살 이후에 생긴 건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컨덕트 디스오더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뭐 후회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결여가 돼서 자기가 누군가를 벽돌로 때려가지고 뭐 피를 흘린다, 별로 걱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없고 아주 냉담하고요.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풀리 남하고 이게 감정을 같이 쉐어도 할 수 없고 아주 냉담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 발병이 되는 경우는 주로 남자애들이 많은데 ADHD 같이 신경 발달적 뉴로 디벨롭먼털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에 많이 오고요. 청소년기에 시작을 할 때는 남자와 여자의 그 비례가 1대1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남자애가 더 많지만 청소년기에 컨덕트 디스오더가 오는 경우는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유아 때부터 이 언어성 발달이 좀 늦고요. 그 환경적으로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거나 아니면 방임을 했던 경우, 너무나 심각한 그 훈육만을 했다던가,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방임하고 신체적 성적 학대 이런 것이 가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케어테이커 사람이 자꾸 너무 바뀌었을 때, 이제 이런 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족으로 있고 부모의 범죄가 있는 것에 관련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웃의 폭력이 많이 돌아다닐 때, 이런 것에도 이제 좌우가 되고요. 유전적으로는 부모 중에서 품행장애가 있거나 형제 중에, 그 다음에 친부모님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심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이 있던 경우, 이런 경우에 그 품행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생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그 행동의 차이가 남성인 품행장애들에서는 싸움이라던가 도둑질이라던가 기물 파손 또는 학교 규율을 안 지키는 것,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여자인 경우에서는 거짓말, 그다음에 무단 결석, 가출, 그다음에 물질 사용 장애, 그다음에 관계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따돌리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죠. 다른 친구를 이런 식으로 행동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일찍이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성적 행동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도 꽤 많습니다.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조금씩 비교를 하겠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의 차이는요, 둘 다 권위자나 성인 어른들의 권위자에 대해서 말도 안 듣고 거부하고 그런 문제가 큰데, 그 적대적 반항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어린아이들에서 물론 많지만 재산을 파괴한다거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심한 상해를 끼친다거나 이제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품행장애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하고 이제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ADHD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파괴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타인의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침해하는 이런 일은 안 합니다, 대개가. 그리고 주의 산만증 있는 그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도 남하고 공감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도움을 안 받고 치료를 안 받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에서는 이제 과민성 있고 공격성 있고 이런 것들은 우울증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에서는 이 파괴적인 기분 조절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 품행 장애는 기분하고 관계가 없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무드 디스오더에서는 무드에 문제가 있을 때나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데, 품행 장애는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병적 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적 방화란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어떤 텐션이 막 올라가 가지고 불을 질러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르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고의적이죠. 자기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점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방화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 방화하기 전에 아주 긴장감이 이게 막 올라가고 정서적으로 막 흥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뭐 소화전 같은 거, 방화용품이라던가 소방서를 봐도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부리고, 무슨 이렇게 경보기가 있으면 경보기를 갖다 가끔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짜 신호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요, 소방관이 되기도 한답니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워낙 그 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자기의 그 기분이 많이 릴렉스 되고 환희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을 갖다 해쳐야 된다던가 뭐 자기가 이익을 본다던 게 아니라 불 자체에서 어떤 점에서는 긴장감이 많이 완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화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한답니다. 요즘 LA에서는요, 인터스테이트 10으로 그 가는 그 프리웨이 있는 데서 불이 났는데, 프리웨이 밑에 여러 가지를 갖다 많이 이제 물건들을 갖다가 쌓아놨답니다. 그 회사들이 거기다가 스토리지를 쓰느라고.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손 씻는데 하는 이런 그 물질들이 이게 막 불이 닿으면 이렇게 터지나 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손해를 봐가지고 한 9일간 지금 거기 인터스테이트 10을 갖다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관하지 않고 그 불이 나는 걸 보고서 재산이 막 파괴되고 이러는 걸 보고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있거나 과거에 알코올을 많이 썼던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아니면 병적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방화범으로 체포된 사람의 40%는 18세 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알슨인지 파이로메니아인지 그건 확실치가 않은데, 어쨌든 방화에 관계돼서 체포된 사람의 거의 반은 18세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가 뭐가냐면은 도벽 장애입니다. 제 환자가 이제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체코슬로바키아 쪽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민을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아이들도 잘 길렀는데, 어느 날 아들이 변호사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도벽을 이게 나타내가지고 백화점에 가시면은 아름다운 블라우스를 자꾸 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 훔치는 것들이 집에 다 있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이 입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자기의 그 충동을 조절 못 해가지고 그 백화점에 있는 아름다운 블라우스를 슬쩍슬쩍 훔치다가 벌써 몇 번째
체포가 됐던 거죠. 그 아들이 변호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치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한테 모시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아들이 충분하게 용돈도 드리고 남편이 이제 그 사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울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롭고 큰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옷이 있어도 사실은 입고 나갈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금전적 가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훔치고 나면 남을 주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도로 갖다 주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훔치기 직전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그 텐션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훔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만족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35년 동안 카이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많은 그 티네이저들이 자기한테 별로 도움도 없는 뭐 귀걸이라던가 목걸이 같은 것들을 훔치다가 이제 경찰에 기소돼 가지고 온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이게 꼭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데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이렇게 훔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울한 애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기소가 됐는데도 계속 그걸 바꾸질 못한 건데요. 이제 제가 그 아들을 이제 갈아굴고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길렀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떤 그 뭐 백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아들을 갖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이 어머니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아들이 비싸게 사서 한 집에서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피지컬 트레이너가 집으로 온대요. 그러면 그 트레이너한테서 이제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그게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이 중년 아주머니는. 그러니까 아들의 돈을 전부 다 웨이스트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점에서는 뭐 브라우스를 훔칠 때마다 자기 그 며느리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처럼 느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울하고 분노에 차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셨던 거죠. 잘못된 거죠. 이분의 그 우울증이 있으니까 우선 항우울제 쓰면서 이분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핸들을 못 하거든요.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뭐 새끼 식사를 준비할 것도 없고 이제 아이들 다 길렀으니까 아이들 거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좋아하나 하고 가만히 알아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그 불란서 요리하는 걸 배우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서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잠 잘 오고 그 다음에 며느리 미워할 시간을 없애도록 만든 거죠. 그러고서 약물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준 거죠. 하루에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에 잘 때까지 중간에 계속 바쁘게 만든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요리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생겨서 친구도 만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아들이 와서 어머니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도록 어머니가 그러니까 더 불란서 요리 열심히 배웠겠죠. 아들을 먹이고 아들을 자기가 이제 한 끼는 자기가 완전히 소유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기 백화점에 갈 일도 없었고 가서 이렇게 도벽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매일 하던 것들을 안 하게 된다던가 다시 우울한 기분이 든다던가 이러면은 다시 이제 재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또 다시 이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술이라는 거는 전두엽을 갖다가 이렇게 마비시키고 좀 마취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건데 이 감정이 치고 올라올 때 이걸 갖다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술은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별 진단으로 이게 정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 thief는요. 이게 물건으로서 자기가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병적 절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절도범 중에서 이 병적 절도는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병적 도벽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아까 우울증 많이 말씀드렸죠.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샵리프팅 하는 애들 중에서 굉장히 우울증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섭식장애, 거식증이나
그 폭식증 이런 환자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약간 obsessive한 데가 있거든요. 너무 자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걸 확 깨고 싶은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오는 상이 많고요. 알코올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서 가장 다루기 힘든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문제, 절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충동장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품행장애.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감정이 북받쳐서 컨트롤 못해서 생기는 병적 방화, 그 다음에 병적 도벽,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